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스닝 강사 이해솔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뭘 배워볼 거냐면요. 문제 유형 세 번째죠. 커넥팅 컨텐츠에 대한 문제 유형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이 커넥팅 컨텐츠는요. 지문 정보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는 문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해서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커넥팅 컨텐츠 문제가 어떤 건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요, 문제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느냐? 안 나올 때도 있어요. 항상 나오는 문제 유형은 아니지만 우리 나오게 될 경우 하나 정도 나올 수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제의 의도는 뭐냐면요. 정보간, 그 대화 속에서 나왔던 정보들 있죠. 이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묻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A와 B는 서로 비슷해요. 또는 둘은 달라요. 둘 중에 뭐가 더 커요? 몸집이 또는 뭐가 더 비싸요? 뭐 이런 식으로 둘의 관계가 어떤 상하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관계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지 캐치했는지 묻는 질문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출제 포인트는요. 리스닝 듣다 보시면 여러분 순서에 맞춰서 순서대로 나열되면서 나오는 리스닝을 듣게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경우 커넥팅 컨텐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예상을 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 어떤 과정 있죠. 무엇인가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런 것들에 있어서 순서 첫 번째 이랬고 두 번째 이랬어. 그 다음은 이랬고 이런 표현들 나오면 그 순서를 정확하게 잡아주셔야지 돼요. 그냥 막 여기저기다 노트 테이킹 해서 순서가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시면 문제 풀 때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순서 같은 것들을 좀 정확하게 잡아주시고요. 분류하는 문제도 커넥팅 컨텐츠에 포함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category A에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고 category B에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어. 각 category별로 해당되는 우리 그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 줄 수 있는지 정확하게 들었는지 확인하는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는요. 특정 정보의 역할을 묻는 문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리스닝 듣다 보면요. 갑자기 뭐 예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옛날에 내가 이랬던 적이 있는데 하면서 교수님이 본인의 여담이나 경험담을 풀어놓는다. 그러면요. 그 얘기를 왜 했을까? 과연 이 대화 흐름 속에 왜 그 얘기를 그 타이밍에 했어? 라고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것도 커넥팅 컨텐츠 앞뒤 문맥에 맞춰서 이러한 타이밍에 이러한 의도를 갖고 말을 한 거예요 라고 해서 지문 정보의 관계를 파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로 나온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 question start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요, purpose question. 그러니까 목적이 왜 그런 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정보를 왜 갑자기 줬을까? 왜 경험담을 갑자기 얘기했을까? 왜 갑자기 예시를 여기서 말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래서 특정 인포메이션이나 교수님이 말한 부분 또는 학생이 어떤 말을 했다면 그 말을 왜 했는지 묻는 질문도 커넥팅 컨텐츠에 포함이 되고요. 매칭 퀘스천도 있어요. A와 B 서로가 같은 맞는 건지 우리 특정 정보의 관계 및 역할들을 올바르게 매칭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도 커넥팅 컨텐츠에 포함이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서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열하는 ordering question도 있어요. 자, 단순히 그냥 나열만 하세요 라는 리스트 퀘스천도 있고요. organization, 우리 지문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파악하는 문제. 또 conversation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특정 행동이나 말을 왜 했을까? 그 목적을 유추하는 거. lecture 같은 경우에는 교수가 무언가를 언급하고 나서 왜 이걸 언급했는지 이유를 물어보는 식으로 질문은 나올 수가 있다. question types는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그럼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purpose를 묻는 문제는요. 이렇게 why mention 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요. 그래서 why does the professor 또는 뭐 주어는 바뀌어서 why does the student mention 왜 이런 얘기를 언급했어? 왜 예시를 언급했어? 왜 교수님이 갑자기 자기 옛날 얘기를 꺼냈어? 이런 식으로 왜 그 얘기를 information 언급했는지 purpose, 목적을 묻는 질문도 나오고요. matching 또는 list, ordering 이런 게 이 표처럼 여러분들이 드래그 해가지고 그 해당 칸에다가 맞는 정보들을
집어넣는 클릭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테이블을 채우거나 또는 시간 순서에 맞게끔 스텝 1, 스텝 2, 스텝 3는 어떤 건지 여러분 정확하게 잡아주셔야지 돼요. 그리고 category A, B의 characteristic 1, 2, 3 이런 것들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체크 클릭하시오 라는 문제도 이 connecting content에 나오는 문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Organization. 자, 어떻게 교수님이 이걸 설명했습니까? How does the professor explain? 또는 introduce 해서요. 어떤 식으로 이 대화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묻는 질문도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기 전에요. 제가 팁을 좀 몇 개 드려봐야겠죠. 자, 우리 why mention 또는 뭐 why say라고 좀 바뀌어서도 나오긴 해요. 또는 why talk 다 비슷한 말이죠. 왜 언급했어? 왜 그 말을 했어? 라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에서는요. 어떤 부분이 주로 그게 왜 그걸 멘션했냐고 물어보냐면 주로 off topic. 그러니까 관련된 얘기 쭉 하다가 갑자기 좀 특이하게 옛날에 내가 이랬던 적이 있는데 말이야 라는 식으로 해서 토픽 밖으로 벗어난 얘기를 한다거나 여담이죠. 또는 화자의 주관적인 의견. 근데 나는 그게 참 별로다. 나는 참 그게 불편했었어.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화자의 의견이 중간에 들어간다. 이럴 경우 그게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화자는 그런 말을 왜 했을까라고 묻는 또는 뭐 예시, example을 왜 들었을까? 비유. 예를 들어서 imagine this. 이거 한번 상상해봐 라고 하면서 갑자기 일어나지도 않을 가상의 얘기를 한번 상상해봐. 너가 이렇다면 어떨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리스닝에서 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왜 언급했는지 묻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담이나 화자의 주관적인 의견, 경험담, 예시, 비유 또는 상상해봐 이런 얘기들을 들으셨다면 그 앞뒤 문맥을 들어보면서 이런 얘기를 왜 했는지 한번 노트 테이킹에다가 적어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시겠죠. 자, 비교나 대조하는 거는요, 우리 항상 그래서 칸을 나눠서 A는 이런 특징들이 있고 B는 이런 특징들이 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연습해 봤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구분을 명확하게 지어주셔야 돼요. 막 노트 테이킹을 두서없이 하시면 A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고 B에 해당되는 내용이 뭔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좀 짚어주셔야지 돼요. 순서는 이제 뭐 화살표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밑에 이렇게 우리가 구분, 눈으로 봤을 때도 이게 다음 순서구나 확인할 수 있게끔 노트 테이킹 하는 방법들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요, 우리 질문을요, 미리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리스닝 듣다 보면요, 우리 토플 리스닝은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문제가 다 듣고 나서야 뜨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사실 리스닝 듣는 동안은 전혀 모르는 상태긴 해요. 근데 전혀 모르지 않아요. 왜요? 우리 문제를 계속 푸시고 제가 시그널이라는 걸 알려드리잖아요. 자꾸 그런 것들 위주로 우리가 질문이 나올 걸 알고 있고 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뭐예요? 문제 유형별로 저희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문제 유형이 5가지 있는데 이 중에 이러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 여기서 이런 것들 미리 예측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노트 테이킹도 훨씬 더 딱 필요한 부분을 잡으실 거고 문제 풀 때도 예측한 부분에서 나오면 더 좋겠죠. 그래서요, 우리 관계 묻는 문제, 커넥팅 컨텐츠 있다 했잖아요. 관계 묻는 문제, 뭐 분류하기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 나오는지 보니까 공통점들이 있었어요. 관계 묻는 문제는요, 비교급. A가요, 뭐, faster, 또는 뭐, bigger, 이래가지고요. 이거보다 더 빨라, B보다 더 커, 뭐보다 더 작아? 이런 식으로 비교급이 나오면 관계를 묻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게 더 컸어? 이렇게 묻는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급 나오면 한번 주의 깊게 노트 테이킹 해주시면서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순서를 나타내는 말들 뭐 있죠? 뭐 first, second도 있지만 그런 표현 말고도 직접적인 표현 말고도 and then 그 다음으로는 뭐 then 이런 표현들 next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의 표현들도 나오면 순서를 나타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순서 잘 잡아주셔야지 되겠죠. 자, 관계, relation, 둘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어. 비슷한 점들도 있고 차이점들도 이런 것들이 있어. 라는 식으로 나오면 나중에 문제에서 이 둘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차이점이 뭐였어요? 라고 묻는 관계를 묻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구나. 리스닝 때 미리 예측해 보시면서 그 부분 노트 테이킹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분류하기 문제는요. 만약에 리스닝에서 이런 단어들 여러 가지가 있어 라는 단어에 multiple 또는 various, several
divided into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이런 표현들을 들으시면 여러분 나중에 표 같은 거 나오면서 비교 또는 맞는 카테고리 안에다가 특징들 집어넣으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열하는 표현들이나 여러 가지 있어라고 했을 경우에 잘 그 내용을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종류 어떤 몇몇 가지 종류가 있어 kinds of, types of, category 이런 것들이 있어라고 하면 마찬가지 여러분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분류하기 문제에 대비해 주셔야 돼요. 숫자 1, 2, 3, 4 나온다거나 아까 말한 표현대로 first, second 또는 뭐 간단하게 also 이런 표현들 나온다면 one of them 그들 중에 하나야 라는 표현들 나오면 여러분들이 분류하기 문제가 있다 나올 수 있겠구나 빨리 노트 테이킹 잘 해놔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예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화제 의견이나 경험 예시 이것도요 우리 off topic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말을 갑자기 왜 하는지 지나고 나서는요 다시 떠올려 보려고 했을 때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고요. 내 마음대로 확대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교수님이 내가 옛날에 이랬던 적 있어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imagine 이런 단어 쓰면서 상상해봐. 너가 만약 이런다면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 앞뒤 문맥을 잘 떠올려서 노트 테이킹 살짝 해보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여서 이런 말이 필요해서 예시를 들려고 아니면 반대인 상황을 가정해 보려고 뭐 이런 등등으로 여러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한번 적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마찬가지예요. 오답 소거 방법으로 접근해서 우리 커넥팅 컨텐츠 답이 보통 그 두 가지 정도 안에서 선택지에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토플 문제는 그런 식으로 아예 아닌 답들도 있지만 항상 약간 아리까리 A인가 C인가 헷갈리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 오답 소거 방식으로 아닌 거를 트집 잡기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안 되는 틀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를 잘 한번 잘 살펴보세요. conversation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이 아닌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지 되겠죠. 자, 커넥팅 컨텐츠도 시그널들이 있어요. 자, 비교할 때 비교급들 또는 우리 in comparison to, likewise, similarly 아니면 뭐 그 반대로라는 표현들도 있겠죠. in contrast to 또는 뭐 but however 이런 식으로 해서 반전을 주면서 비교를 할 수도 있고요. 자, 나열하는 거요. There are types of 또는 divided into two groups. classify 또는 뭐 let me introduce a couple of terms 여러 가지 몇 개 couple of divided 또는 뭐 types of classify 이런 식으로 나오면 몇 가지가 나열될 거고 이따가 분류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정확하게 나열 분류를 잡아주시면서 노트 테이킹 해주셔야지 돼요. 자, 예시 볼게요. 뭐 for example, for instance는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let's suppose 이렇다고 한번 가정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보자. among them are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예시 하나 들어볼게. 뭐 이런 표현들도 예시 나올 때 쓰는 표현들이에요. 대조 밑에 있네요. But however, conversely different from, on the contrary, on the other hand, whereas, while 이런 표현들 다 대조하는 표현들이고요. 순차적인 관계도 순서 나오는 문제가 커넥팅 컨텐츠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셔야지 돼요. 관계를. Next, later, prior to, before, and then, subsequently. The first step is 이런 단어들 나오면 순차적으로 뭐가 먼저고 뭐가 다음인지 반드시 그 둘의 관계를 잡아서 화살표 또는 뭐 밑에 칸에다가 쓰는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자, 여담 교수님이 갑자기 옛날에 나 그걸 떠올리게 해. That reminds me. 또는 one time 한 번은요 그런 적 있었어요. I had a chance of 이런 표현들 incidentally 또는 imagine this 라는 표현들 상상해봐 라는 표현도 나온다고 했죠. 이런 거 나오면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나 꼭 한번 상기시켜 보세요. 오케이 넘어와가지고요. 우리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우리 펜과 종이 준비되셨나요? 없으신 분들은 지금 빨리 일시정지하고 펜이랑 종이를 준비해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들 준비되셨으니 우리 한번 리스닝 들어보면서 노트 테이킹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올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문제 미리 보시면 안 돼요. 자, 가봅시다. Listen to part of a conversation between a student and a professor. Hello, Maria. You said you wanted to ask a question about your assignment? Yes, Professor. I was having a hard time sorting out what explains an individual's ability to cope with different levels of stress. I see. Yes, it might be confusing at first.
There are three different resources to which people resort when they encounter stress. The first of these resources is the external support, such as friends and family. The second of these is made up of each individual's psychological resources, such as each person's educational background, intelligence, and several other relevant personality factors. As you can imagine, these vary to extreme degrees depending upon the person. Personality factors such as what? Well, for instance, whether or not the person is introverted or extroverted. When a person moves to a new city or gets a new job, that personality trait will help determine how stressed out the person gets, right? And now I know the third one. They are the coping strategies a person uses to confront stress. You got it. Why does the professor mention personality factors? 오케이. 자, 들어보신 내용을 토대로요. 요 문제 한번 지금 일시정지 해놓고 풀어보실게요. 오케이. 문제 풀어보셨나요? 요 정답을 확인하기 전에 우리 뭐 해야지 돼요? 다시 들어보면서 노트 테이킹 한번 더 해볼 거예요. 자, 옆에 빈 종이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새롭게 노트 테이킹 해볼 거예요. 자, 누구와 누구의 대화했었죠? 이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반 나눠서 만들어 주셨나요? 학생, 스튜던트와 프로페서 두 사람의 대화였네요. 이렇게 누구 입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of a conversation between a student and a professor. Hello, Maria. You said you wanted to ask a question about your assignment? Yes, Professor. I was having a hard time sorting out what explains an individual's ability to cope with different levels of stress. 자, 잘라볼게요. 자, 메리야 잘 지냈어요? 과제 관련해서 질문, 퀘스천이 있다고 들었어요. 궁금한 점 있으면 메인 아이디어라고 했죠. 그랬더니 바로 뭐라고 그래요? hard time, 어려워하고 있어요. 어려움, 뭐 힘든 문제점 이런 것들 메인 아이디어였어요. 뭐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있어요? sorting out, 어떤 것들을 분류해요? What explains an individual's ability to cope with the different level of stress. 스트레스를요, 각각 사람들마다요,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 다양한 수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분류하는 작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I see. Yes, it might be confusing at first. There are three different resources to which people resort when they encounter stress. 자, 우리 뭐 들었어요? Three different resources.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의존하는 세 가지 resource, 수단들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미리 마음의 준비 뭐 해야지 돼요? 세 가지가 나오겠구나. 나열이 되겠구나. category는, 전체 category는 뭐였어요?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의존하는 세 가지 수단은 1, 2, 3 세 가지가 나오겠구나. 예상하면서 들어보셔야지 되겠죠. 자, 가볼게요. The first of these resources is the external support, such as friends and family. 자, 첫 번째 1번 옆에다가 우리 한번 써볼까요? 뭐예요? External support. 우리 외부적인 도움이에요. Such as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시 나왔네요. Such as 하고서는 우리 가족이나 또는 friends, 친구 같은 것들. 이런 게 바로 외부적인 도움이고요. 두 번째는 들어볼까요? The second of these is made up of each individual's psychological resources, such as each person's educational background, intelligence, and several other relevant personality factors. 자, 두 번째는 뭐래요? 우리 개인의 psychological, 우리 정신적인 그런 자원. 예를 들면 뭐뭐 있었어요? intelligence, 지성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personality factors, 성격 요인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As you can imagine, these vary to extreme degrees depending upon the person. 자, 너가 상상할 수 있겠지만 imagine이라는 단어 나왔어요. 우리 이러한 그 personality factors는요. 우리 extreme degrees, 극단적으로 굉장히 다양해요. depending on 어디에 그 따라서요. 사람들에 따라서 upon the person, 사람에 따라서 우리 이들의 그런 personality factors는 굉장히 extreme하게 다양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오케이, 다음 얘기 더 들어볼게요. Personality factors such as what? personality factors
어떤 것들 such as what? 어떤 것들 있죠? 예시 좀 더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Well, for instance, whether or not the person is introverted or extroverted. 자, whether or not 했으니까요. 이든 아니든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와 뭐든 상관이 없어요. introverted, 우리 내성적인지 또는 extroverted, 우리 외향적인지 상관없이요. When a person moves to a new city or gets a new job, that personality trait will help determine how stressed out the person gets, right? 자, 사람들이요, 우리 새로운 도시나 또는 새로운 그 직장에 들어갔을 경우에요, 사람들의 그런 성격적 특징이 그가 얼마나 그때 스트레스를 받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personality trait에 대한 설명을 더 하고 있네요. And now I know the third one. 자, 세 번째는 학생 입에서 나오고 있죠. They are the coping strategies a person uses to confront stress. You got it. 오케이. 세 번째는 뭐래요? 개인이 스트레스를 대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strategies, 우리 전략들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요 했더니 바로 그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끝났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노트 테이킹 한번 볼까요? 우리 question about assignment 관련돼서 문제 궁금한 게 있다며 하니까 바로 hard time. problem, 문제점, 주제. 우리 오늘은 지금 connecting content 문제만 풀고 있지만 메인 아이디어가 뭔지 물어봤을 때는 요 내용 가지고 찾아주셔야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토픽 잡아주셔야지 돼요. 뭐가 어려워요? ability to cope with different level stress를 sorting out. 우리 분류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요게 대화의 목적이었어요. 자, 그랬더니만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분류를 해주셔야지 되고요. 저도 숫자 1번, 2번, 3번 적은 거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external support, psychology research, 그 다음에 coping strategy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각각의 예시들도 나왔기 때문에 옆에 땡땡 해놓고 저도 EG 해서 friend, family, educational background, intelligence 또는 personality factors 있었다. 자, 학생이 질문하죠. 질문도 약간의 힌트라고 했어요. 그냥 이유 없이 질문하기보다는 한번 좀 대화의 주제를 약간 바꾸고 싶거나 아니면 중요한 말을 할 때 한번 질문을 하는데요. personality factors 어떤 것들이 있어요? such as what? 물어보니까 우리 사람이 introverted이든 아니면 extroverted이든 상관없이요. 새로운 도시나 직장을 얻었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결정하게 되는 요소가 바로 personality factors의 영향을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끝났죠. 자, 정리되셨을 테고요. 우리 넘어와서 문제로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Why does the professor mention? Why mention 문제네요. 왜 교수님이 언급했습니까? 무엇을요? 뒤에 보니까 personality factors. 이 personality factors라는 단어를 왜 언급했는지 묻는 질문이었었죠. 자, 가볼게요. To empathize how important they are for taking this class. 무슨 말이에요? 이 수업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기 위해서. 아니죠. personality factors 아까 무슨 얘기했어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는지 개인의 능력을 설명하는, 분류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하니까 교수님이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보통 의존을 해서 그 수단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personality factors가 언급이 됐던 거기 때문에 이 수업 듣는 게 중요한 거에 대한 이유 A는 정답이 될 수 없겠죠. 관련이 없어요. 자, B는요. To tell the students that they play a crucial role in life.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personality factors가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아니었었어요. 그죠? B 제외해 주시고요. C는요. To show another specific method of dealing with stress. 요거 맞죠? 자, specific method가 뭐예요? 구체적인 방법.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의 예시다라고 봐주실 수도 있겠죠. 아까 such as what 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더 있어요? personality factors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서요. 어떤 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dealing with stress, 스트레스를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들, 의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좀 더 자세히 말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personality factors는 지금 예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어떤 거의 예시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의존하는 수단들, 세 가지 수단들 중에 하나로 우리 좀 더 자세히 설명 들어가기 위해서 언급한 얘기다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C가 정답이었고요. D는 왜 안 되는지 한번 볼까요? To explain how they influence one's intelligence.
그것이 개인의 지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기 위해 intelligence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니었었죠.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사람들이 새로운 도시나 새로운 잡을 구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했기 때문에 intelligence와는 관계가 없다. 정답은 C였어요. 오케이. 어때요, 여러분? 어렵나요? 자, 이렇게 Y mention 문제도 connecting content 문제다 봐주시면 돼요. 어떠한 단어나 어떤 그런 내용을, information을 언급했던 거를 다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왜 했어? 라고 물어볼 수가 있다. 이런 문제가 connecting content다. 감을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요 스크립트 바로 저 인강 따라오시면서 우리 보지 마시고요. 일시정지 잠깐 해놓고 아까 제가 리스닝 들려드렸던 부분에 가셔가지고 한번 귀로 몇 번 더 들어보면서 훈련을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 부분에서 스크립트 보면서 따라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스크립트의 시그널들이랑 키워드들 뭐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분석해 볼게요. 초반에는 이렇게 스크립트 분석을 제가 계속 할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걸 듣고 어떤 걸 노트 테이킹 해야 되는구나. 계속 집중해서 듣기 힘드니까 이런 키워드들, 이런 시그널들 나오면 그런 것들만 내가 좀 집중해서 잘 기억해 두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초반에 잘 잡아주셔야 나중에 우리 뒤에 가서는 유형 끝나고 나서는 문제풀이 위주로 계속 갈 건데요. 문제 풀 때 제가 이런 것들 그 스크립트 분석을 더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 복습하실 때 그렇게도 해보고 실력이 금방 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우리가 문제를 미리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지 감을 잡으려면 이렇게 거꾸로 출제자의 포인트가 돼서 문제 풀고 나니까 스크립트 와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애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가 주시라고 이렇게 지문 분석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우리 question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hard time, 어려운 점, problem 이거 다 메인 아이디어라고 아까 설명드렸었죠?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을 우리 노트 테이킹 해주셔야 돼요. 뭐가 어려웠는지. 그리고 street 이런 수치가 나오면요. 몇 가지 나오겠구나, 나열되겠구나 힌트를 얻어가면서 문제 풀어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the first 이런 식으로 우리 수치가 나오면 여러분들도 숫자를 같이 좀 적어주세요. 그냥 쓰는 것보다 이따가 긴 렉처 듣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돌아왔을 때 1, 2, 3 저기 있었구나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노트 테이킹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 such as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다 예시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다음에 imagine 이런 단어도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 말을 왜 하는지 갑자기. 그래서 역시나 personality factors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바로 나오면서 문제로 나왔었죠. For instance 예시였었고요. 우리 1, 2, 3 마저 채워주시면 됐네요. 자, 이 파란색, 노란색 부분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스크립트에다가 마지막이라는 건 뭐예요? 딕테이션 연습도 해보고 쉐도잉 연습도 해보고 노트 테이킹도 3번 더 연습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스크립트에다가 이렇게 색칠해 주시고 모르는 단어들은 찾아주시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고 했었죠. 오케이? 자,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복습하는 시간에 해보시라고 넘겨드리고요. 넘어가서요. 우리 하나 더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빈 종이와 펜이 필요합니다. 노트 테이킹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듣는 리스닝을 토대로 다음에 나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Example. Listen to part of a conversation between a student and a professor. Hello, Professor Carter. I came to see you because of the article you assigned for us to read about Francis Bacon. A few questions came into my mind while I was reading it. You referred to him as the father of the scientific method, didn't you? Actually, I was quoting Voltaire. Bacon is widely regarded as the creator of the modern approach to science, though. He did not formulate the scientific method as we know it today, but he placed great importance on inductive reasoning. He argued that knowledge must be based upon our observations of the natural world. Scientists didn't observe things before him? Of course they did.
but the fundamental basis for their knowledge and reasoning was flawed. They believed that the senses and the human mind were imperfect, which made them unreliable. He agreed with them on that basic point, but he also realized that our flawed senses were our only tools with which to make any sense of the world. So, he said that we must doubt everything until we can prove it is true. We should never assume that something is true. That sounds logical. How did people arrive at conclusions before that? Largely by deductive reasoning, what is referred to as syllogism. They also relied upon classical texts, like those of Aristotle and the other ancient Greek philosophers. Wait, what is syllogism? That sounds familiar. I should hope so. It was mentioned in class before. After all, a syllogism is a logical argument that is based upon two or more statements that are generally agreed to be correct. As in Aristotle's classic example, all men are mortal. Socrates is a man. Therefore, Socrates is mortal. Yes, I remember that. But that isn't necessarily true, right? I mean, that statement is, but other such arguments may not be. Correct. So, Bacon did not like this type of deductive reasoning. Logical proof was not enough, and observation was key. So, he said that you must observe and then experiment. He insisted that scientists must manipulate nature in order to test their hypothesis, but not to prove themselves right. Their goal should be to prove their ideas wrong. They must always doubt what they think they know. Can you give me an example? People had no idea where diseases really came from, so Bacon advised scientists to expose healthy people to all of the outside influences that they thought might cause disease: cold, dampness, smells, etc. If one of these got someone sick, then they should repeat the experiment again and again until it was established that this was a likely cause. When enough scientists reached the same conclusion independently, then it could be considered a truth. That sounds like a lot to understand. Anyways, thank you for your help, Professor. I'll go and read the article more thoroughly. Number 1. Why does the professor mention syllogisms? 오케이. 자, 1번 문제 한번 why mention 문제인데요, 여러분. 지금 잠깐 일시정지해 놓고 풀어보실게요. 오케이. 자, 요거는요, 두 번째 문제도 있거든요.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2. In the conversation, the speakers discuss Francis Bacon and his theories. Indicate the table below whether each of the following is one of his theories. Click in the correct box for each sentence.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종이에다가 한번 답을 찾아보시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요, 우리 답을 확인하기 전에요, 요 내용 어땠어요? 좀 어려웠죠? 굉장히 내용도 많고요. 조금씩 제가 예시긴 하지만요, 우리 늘려갈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conversation은 사실 이거보다도 훨씬 더 길어요. 근데 지금 유형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부분만 일부분 발췌한 거기 때문에 좀 짧은 편인데 그걸 좀 늘려가셔야지 여러분들이 이따가 이 유형 설명 끝나고 나서 문제 풀이하실 때 금방 캐치업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요, 우리 노트 테이킹 새로운 종이에다가 한번 다시 들어보면서 우리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누구와 누구의 대화였었죠? 스튜던트하고 professor. And a professor. Hello, Professor Carter. I came to see you because of the article you assigned for us to read about Francis Bacon. A few questions came into my mind while I was reading it. You referred to him as the father of the scientific method, didn't you? 자,
학생이요 바로 인사와 더불어서 우리 본론을 얘기하죠. 교수님 저 질문이 있어서 왔어요. 뭐에 관련돼서였죠? 교수님이 읽으라고 내준 우리 프랜시스 베이컨에 관련된 그 자료를 읽고 나서 궁금한 점이 생겨가지고 왔다는 거죠.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한 말 뭐예요? 교수님은 베이컨을 과학적 방법의 아버지라고 우리 말씀하셨죠? 그렇죠? 라고 물어보니까 뭐래요? Actually, I was quoting Voltaire. 자, quoting 우리 뭐예요? 인용한 거라는 거죠. 볼테르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Bacon is widely regarded as the creator of the modern approach to science, though. 자, 베이컨은요 어떻대요? 우리 현대적 접근법을 개발한 창시자로 우리 알려져 있어요. 인정받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이컨이 누군지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고요. He did not formulate the scientific method as we know it today, but he placed great importance on inductive reasoning. 자, 그는요, not, no, never. 우리 부정 나왔어요. 뭐는 아니래요. 과학적 방법을요, formulate을요, 우리 만든 건 아닌데요. 근데, but, 중요한 거 우리 삼각형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우리 inductive reasoning, 귀납적 추리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He argued that knowledge must be based upon our observations of the natural world. 자, 그는요, argue 뭘 우리 주장하고 있어요? 지식이요, 우리 자연세계 관찰에 기반해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Scientists didn't observe things before him? 자, 그러면 이제 학생이 물어보죠. 과학자들이요, 베이컨 이 사람 전에는요, 별로 뭐 관찰 observation을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관찰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물으니까 뭐래요? Of course they did, but the fundamental basis for their knowledge and reasoning was flawed. flawed, 우리 결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긴 했어요. 관찰은 했지만요. 그들의 그런 지식과 또 추리의 근본적인 기반에는요. 결함이, flawed가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They believed that the senses and the human mind were imperfect, which made them unreliable. 자, 그들은요, 옛날 그 과학자들 어떻게 생각했대요? 인간의 그런 생각이나 감각들이요, 불완전하다고, 퍼펙트하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에요, 신뢰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He agreed with them on that basic point, but he also realized that our flawed senses were our only tools with which to make any sense of the world. 자, 베이컨. 여기서 히는요, 지금 베이컨을 얘기하고 있죠. 이 베이컨은요, 그 사람들의 의견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치만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완전한 감각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는 거를 알고 있다, 깨달았다라는 거죠. So, he said that we must doubt everything until we can prove it is true. We should never assume that something is true. 자, 그래서 그는 어떻게 생각했대요? 사실이라고 증명할 수 있을 때까지, 프루브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거를 doubt, 의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무언가가 진실이라고 함부로 가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That sounds logical. How did people arrive at conclusions before that? 자, 그러면요, 그 전, before니까 지금 시간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베이컨이 이렇게 주장하기 전에 더 옛날 past에는요, 어떻게 conclusion에 도달했나요? 라고 얘기하죠. Largely by deductive reasoning. 자, 아까 inductive하고 달라요. deductive reasoning. 우리 뭐예요? 연역적 추리라는 건데요. 요걸 가지고서 우리가 conclusion에 도달했다. 옛날 사람들이에요. 미래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먼저인지 이런 순서도 잘 들어주셔야지 되겠죠. What is referred to as syllogism. They also relied upon classical texts, like those of Aristotle and the other ancient Greek philosophers. 자, syllogism, 우리 산담 논법이라고 불리우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리고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나 또는 옛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런 고문서에 의지하기도 했다는 거죠. Wait, what is syllogism? That sounds familiar.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실로지즘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실로지즘이 뭔지 모를 경우 여러분들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소리 나는 대로 실로 정도만 저는 적었어요. 제 노트 테이킹 잠깐 보실까요? 옛날엔 어땠어? 하니까 deductive reasoning인데 요건 뭐냐면 syllogism을 이용하는 거야. syllogism이 뭐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나오겠죠. 설명 들어보실게요. syllo 정도만 적고 왜냐? 주어가 나왔을 때 여기서 나온 부분 syllo라고 적어놓은 부분이 질문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부분이구나. 주어를 보고 찾아오실 수 있는 만큼은 잡아주셔야지 돼요.
I should hope so. It was mentioned in class before. After all, a syllogism is a logical argument that is based upon two or more statements that are generally agreed to be correct.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언급한 거다 뭐 이런 얘기는 넘어가고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3단 논법은요, 실로지즘은요, 뭐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옳다고 동의한 2개 이상의 주장에 기반해서요, 하나의 논리적인 주장이 나타나는, 그 컨클루전에 도달하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요. As in Aristotle's classic example, all men are mortal. Socrates is a man. Therefore, Socrates is mortal.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모든 인간은요, 뭐로 죽어요. Socrates는 우리 인간이죠. 그러므로 2개가 맞으니까 다른 하나의 그 주장이 맞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Socrates는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다. 요게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2개 이상이 맞다, agree, 맞다고 그 동의가 된다면요. 다른 문장도 그 주장에 기반한 거는 맞다라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시까지 저는 적어봤고요. man은 moral이고요. Socrates, 소라고만 간단하게 적었어요. 알아볼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Socrates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얘기로 통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더 들어볼게요. Yes, I remember that. But that isn't necessarily true, right? I mean, that statement is, but other such arguments may not be. 자, 알아요. 기억나요. 맞아요. 근데 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소크라테스에 대한 건 맞았지만 다른 주장에 있어서는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죠. Correct. So, Bacon did not like this type of deductive reasoning. 그래서 베이컨은 좋아했대요, 안 좋아했대요? did not. 우리 not이라는 부정 들리셨어요? 좋아하지 않았다. 자, 좋아한다라는 표현은 저는 이렇게 하트 표시로 해요. 제 노트 테이킹 한번 보시겠어요? 하트 해가지고요. 좋아한다. 앞에 X 표시했죠. 그래서 좋아하지 않아. deductive reasoning. 누가요? 앞에 B를 대문자로 써서 베이컨을 줄여서 한번 표현해봤어요. Logical proof was not enough, and observation was key. 자, 논리적인 증명들이 충분하지 않았고요. observation, 관찰이 키, 열쇠였어요. 핵심이었어요. So, he said that you must observe and then experiment. 그래서 그는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관찰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실험해야 된다. 순서죠. 관찰을 먼저 해야 된다. 베이컨이 말하고 있어요. He insisted that scientists must manipulate nature in order to test their hypothesis, but not to prove themselves right. 자, 그는요 또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가설을 실험하기 위해서 자연을 manipulate, 우리 조정, 어느 정도는 약간 조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씩 그 자연 환경을 조금씩 다르게 조작을 manipulate 해서요. 이 다른 환경에서 어떤지 관찰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실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Their goal should be to prove their ideas wrong. They must always doubt what they think they know. 자, 그래서 다시 한번 paraphrasing에서는요, 과학자들은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거다라고 얘기하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거를 항상 의심해 봐야지 돼. 무조건 자기가 맞다. 이런 걸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에서 먼저 관찰하고 그런 다음에 실험을 해서 자신이 그래도 틀렸어 라는 식으로 계속 의심해 보면서 접근을 해봐 라는 얘기였죠. Can you give me an example? People had no idea where diseases really came from. So Bacon advised scientists to expose healthy people to all of the outside influences that they thought might cause disease. Cold, dampness, smells, etc. If one of these got someone sick, then they should repeat the experiment again and again. 자, 우리 사람들 예시 들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시 뭐 있었어요? 질병이, disease가 어디서 오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어요? 베이컨이랑 과학자들이요. 이 그 질병이 어디서 오는지, 병을 초래할 수 있는 외적 영향들에 대해서 우리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류해서 사람들한테 건강한 사람들 노출시키도록 했죠. 예를 들면 추위나 또는 뭐 습기, 냄새 이런 것들이었었어요. 그리고 만약 이들 중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누군가 아프게 됐다, 아프다는 결론이 났다며 다시 한번 실험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뭐 때문에 아프게 됐는지 확인을 했다는 거죠. Until it was established that this was a likely cause. When enough scientists reached the same conclusion independently, then it could be considered a truth.
자, 그래서 이게 이것 때문이다라는 그 가정이 성립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했고요. 충분하게 우리 독립적으로 같은 모든 과학자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면 그제서야 이게 바로 사실이구나라고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죠? 자, 뭐 마지막에 학생이 잠깐 한 말 있었죠? That sounds like a lot to understand. Anyways, thank you for your help, Professor. I'll go and read the article more thoroughly. 오케이. 뭐 별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 이해할 게 참 많네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교수님. 뭐 더 읽어볼게요, 자세하게. 뭐 이런 얘기로 끝나봤네요. 오케이. 자, 내용은 많았었지만요. 우리 요걸 토대로 문제 한번 돌아와서 볼게요. Why mention? 교수님이요. syllogism. 뭐였었죠? 아까 삼단 논법이라고 얘기했었죠. 요걸 왜 언급했는지 묻고 있어요. 정답은 뭐였어요, 여러분? C였었죠. C 뭐예요? To explain the method people used in the past to arrive at conclusions. 자, 우리 베이컨 전에 그 전에는 옛날엔 어땠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옛날에는요 deductive reasoning이라는 방법으로 접근했어. 연역적 추리로. 그러면서 그게 뭐다? 3단 논법, syllogism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이고. 자, 요거 노트 테이킹을 다시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before 제가 학생 칸에 보시면 before 예전에 그럼 어땠어 하니까 deductive reasoning. 자, syllogism은 바로 우리 두 개 이상이 맞다라고 하면 그 다 관련된 기반한 다른 하나의 주장은 correct다라고 얘기하면서 소크라티스를 예시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사람들이 conclusion에 도달하는 방법에 C가 정답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2번은요. 우리 빈칸 어떤 것들 있었는지 한번 채워볼까요? yes인지 no인지 클릭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A는 뭐예요? 일단 질문 한번 살짝 볼게요. 우리 speakers discuss Francis Bacon and his theories. 자, 프란시스 베이컨에 관련해서요. 맞으면 yes, 아니면 no 우리 잡아주세요라는 문제였었죠. A 볼게요. Experiment is more important than observation. 자, 이렇게 비교급 A와 B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이었어요. 실험이 더 중요해 than 뭐보다요? observation보다. 관찰보다 실험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프란시스 베이컨이. 아니었죠. 거꾸로 했어요. observation이 항상 더 중요하다. 먼저 해야 돼. 라고 얘기했으니까 no고요. B는요. Providing a hypothesis is deeply related to nature. 자, 우리 가설을 증명하는 것은 자연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어떤 부분에서 나왔어요? 우리 자연을 관찰해야 돼. 자연을 manipulate, 약간의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르게 상황들을 지켜본 다음에 그걸 토대로 실험을 해야지 돼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연과 깊은 관련이 있다 봐주실 수가 있겠고요. 자, C예요. Observation is required for deductive reasoning. Deductive reasoning은 베이컨이 주장한 거 아니죠. 옛날 방법이었었어요. syllogism 얘기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근데 이 deductive reasoning, observation 중요하대 안 중요하대요? 별로 안 중요하다고 해서 베이컨이 이 아이디어를 별로 안 좋아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죠. 정답은 no고요. 자, 마지막 D는요. A person needs to adopt even proved hypothesis. even 이미 증명이 됐어도 그래도 심지어 더 우리가 의심해 봐야 돼 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아니었었죠. 그래서 even proved에서 틀렸어요. 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가 언뜻 느낌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함부로 내가 믿는다는 걸 확인하려고 실험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틀렸다는 가정하에 해야지 돼 라고 했지만 이미 증명이 된, prove 된 것도 계속적으로 의심해봐야 돼. 절대 안 돼. 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그러면 이건 뭐 끝이 없으니까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 no다.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언뜻 보고 맞아. hypothesis가 우리 prove 뭔가 증명됐어도 계속적으로 doubt 의심해봐야 돼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으니까 하고서는 답 D로 고르는 일은 없도록 여러분 잘 읽어주시고 신중하게 답을 골라주셔야지 돼요. 오케이. 자, 우리 이렇게 연습을 해봤는데요. 커넥팅 컨텐츠 어때요, 여러분? 좀 감이 오시나요? 이렇게 표에 박스 체크하는 것도 있고요. 또는 Y 멘션 문제도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 어떤 관계가 있고 점점 뭔가
진짜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자세하게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문제 푸실 때 항상 노트 테이킹이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가끔 나는 노트 테이킹 별로 안 할래. 그냥 내 기억을 의존해가지고 푸는 게 훨씬 더 쉬워. 노트 테이킹 하다 보면 막 다 놓치고 막 그래서 별론 것 같아. 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렉처로 넘어가실수록 이렇게 어렵고 더 많은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실수록요. 노트 테이킹을 안 하고 내 기억에만 의존하면 사람이 약간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고요. 순간적으로 또 시험 볼 때는 긴장을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트 테이킹이라도 해놓으면 의지할 곳이 있고 내가 돌아와서 확인할 수라도 있는데 그냥 내 머리만 내 그 기억력만 믿고 있다가는 우리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거나 헷갈릴 수가 있을 때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노트 테이킹은 항상 하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스크립트 분석 우리 오늘은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화면 잠깐 일시정지 해놓고 여러분들 스크립트에다가 표시해놓은 거와 비교해서 한번 보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복습 항상 강조하고 있죠. 우리 뭐 있어요? dictation, 받아쓰기, 안 들렸던 부분들 방금 전에 들었던 conversation 같은 경우에도 많은 내용들이 워낙 나왔기 때문에 잘 안 들리는 부분도 있었을 테고 노트 테이킹도 굉장히 많이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해서 쉐도잉까지 따라서 말하는 연습까지 하면서 꼭 복습을 해서 모르는 단어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